안녕하세요. 투자의 정우석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 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비트코인의 눈길, 주식 부동산 못 믿겠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금융업체의 임원인 딜런 런은 1년 전 약간의 돈을 가상화폐로 옮기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와 주식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2021년부터 가상화폐의 거래와 채굴이 금지된 만큼 런은 지역의 소형 은행에서 발급된 은행카드를 이용하고 그레이마켓의 중개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거래당 한도를 5만 위안으로 했다. 그는 현재 약 100만 위안의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차지한다. 반면 보유한 중국 주식은 40%에 그친다. 투자 이후 가상화폐는 45% 올라갔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3년 동안 하락세다. 런은 비트코인은 금처럼 안전한 피난처라고 주장했다. 런처럼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중국인들이 점점 더 금지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에 보도했다. 이들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국 내 주식과 부동산 시장보다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더 안전하다고 보면서 이들의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색지대에서 활동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가상화폐가 금지되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지만 바이낸스와 OKX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기타 장외 채널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해외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특히 홍콩이 지난해 디지털 자산을 공개적으로 승인한 이후 중국인들은 연간 5만 달러의 외환 구매 환도를 활용 홍콩 내 가상화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이 돈은 해외여행이나 교육과 같은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 증권회사를 비롯한 중국 금융업체들도 홍콩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홍콩에 분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 임원은 로이터 통신에 주식시장 부진, 기업 공개 수요 약세, 다른 사업들의 위축 등을 겪는 중국의 증권사라면 주주와 이사회에 전달할 성장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을 비롯해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 하비스트 펀드 매니지먼트의 홍콩 자회사들이 모두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영역에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가상화폐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시스에 따르면 중국 내 가상화폐 관련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P2P 규모 측면에서 중국의 글로벌 선의는 2022년 144위에서 2023년 13위로 뛰어올랐다. 중국 가상화폐 시장은 당국의 금지에도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1년간 거래 규모가 약 864억 달러를 기록해 홍콩의 640억 달러를 압도한다는 게 체이널리시스의 설명이다. 또한 이 1만에서 100만 달러의 소매거래 비율은 전세계 평균 3.6%의 거의 배에 달한다. 주식 애널리스트 찰리 웡은 로이터에 중국 관리들이 비트코인의 파괴적인 면뿐만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을 모두 인식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뉴욕 같은 금융 중심지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상화폐 사업의 발판을 유지하기 위해 홍콩 내 가상화폐 거래도 지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 현지의 금융업체의 임원의 예를 들면서 중국 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 바로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BTC를 포함한 암호화폐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더 안전하다는 의식이 생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 당국은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한국에서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중국 본토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규제가 되고 있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도 엄격히 통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바이낸스나 OKX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기타 장외 채널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결국 중국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소규모로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문단에 보시면은 증권회사를 비롯한 중국 금융업체들도 홍콩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중국의 소규모 자본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 대규모 자본들이 어떻게든 중국 규제의 허점을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표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규제가 심한 중국이지만 앞으로 중국의 대규모 자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으니 줍줍 하락세에도 비트코인 사들인 기업. 비트코인이 올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연일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기업은 추가 매수에 나서 눈길을 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최근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미국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 약 19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6억 1,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1만 4,620개를 추가 매입한 바 있다. 현재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평균 가격은 3만 1,168달러로 최근 비트코인 평균 매수 가격인 4만 2,110달러보다 25% 저렴하다.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창업자인 마이클 세이지는 지난 23일 현지 시간 자신의 X에 비트코인 로고가 들어간 사과 이미지를 게시했다. 그는 해당 이미지와 함께 사과를 한 입 더 먹어보자 비트코인이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했다. 해당 게시물은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빠르게 펴지며 추가 매수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게이프는 마이클 세일러는 비밀스러운 비트코인 게시물을 올리며 추가 매수 가능성을 암시했다. 비트코인 로고가 그려진 사과 사진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수로 검토가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전했다. 실제로 세일러는 최근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위해 자사 스톡옵션을 처분하기도 했다. 세일러는 상장된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매각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SEC 자료에 따르면 세일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스톡옵션을 5,000주 매도, 총 31만 주 매각을 했다. 이는 2억 1,6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금융 업무를 하고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역시 창업자의 오랜 전략을 따라 지난 6년간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해왔다. 특히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일 때마다 주가 역시 함께 올라 주목을 받았다. 이에 이들이 비트코인이 지난 11일 현물 상장 수지펀드 ETF 출시 이후 20% 넘게 급락했음에도 추가 매수에 나선다면 바이 더 딥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급락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2달이 비트코인 관련주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최근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시사한 것으로 보았을 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금이 상승 후의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가 매수를 위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나 결국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움직임을 왜 주목을 하고 있냐면 바로 미국 단일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약 19만 개, 우리 돈으로 10조 7천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보일 때마다 주가 역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만큼 비트 가격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그 기업이 있을까요? 물론 이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래들이 매입을 하는 뉴스를 왜 보여주냐? 돈이 많아서 배 아프다? 이런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고래들은 지금도 비트코인의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향후 2달이 비트코인과 관련주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이 2달 후에가 어떤 시기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바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반감기 시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래들이 비트를 사가고 있을 때 저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차트 분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일봉입니다. 11일 약 49K의 가격대에서 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23일 38.5K 도달하며 저점을 찍은 후 지금 약 40K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감기란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감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수요는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데요. 이 반감기 예측에 약 2달 정도 남은 지금 이 시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현물 ETF라는 호재가 잠잠해지며 가격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배너로 자1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전의 정우석이었습니다.